여러분은 길을 다니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드라마의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가고 싶은 곳을 제대로 못 가는 불편함을 말이죠. 저희는 지극히 평등하다라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회 속의 불평등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리들의 불평등 보고서 시작합니다. 자막이 없는 드라마. 비장애인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어떨까요? 세상의 불평등을 찢어버리세요. 모든 시청물 속의 자막화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점자 블럭 없는 길거리. 비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어떨까요? 세상의 불평등을 찢어버리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자블록 상용화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건물 안에 들어가기 위한 계단뿐인 정문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체장애인들한테는 어떨까요? 세상의 불평등을 찢어버리세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입구가 지금 이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사회 속에는 당연시 여겨지는 장애인 불평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세상은 평등하다며 말들은 하고 있지만 장애인 혐오 범죄, 장애인 차별, 길거리에서 쉽게 보이는 장애인 불평등만 보아도 지금 세상이 과연 평등할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듯 싶습니다. 개인 속의 편견을 찢어버리고 사회 속의 불평등을 찢어버립시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진정 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평등 보고서, 아니 이제는 평등 보고서가 되어야만 할 우리들의 평등 보고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re are various people living in this world. Male, female, old, young, ordinary person, disabled, native, and foreigner. Even though these various people is living in our society, these people is separated by superiority. It is inequality. This kind of inequality always gets stuck inside of our society. Inequality is like a weed. It does strive to make a fair world. We need sunlight and water for trees to grow. What should we be needed to make a fair world? The most important thing we need is the improvement of our social awareness. We can improve those awareness step by step with the writing and debate classes. There's also the way to change awareness with the social network service. It is one of the effective way to change the view because we always do social media. World that's fair. Just like it takes a long time for the trees to grow, this world can change by joining many people's efforts to make better world. Vinny, Bitty, Bissy. 안녕? 아까 마신 물 시원하게 잘 마셨어? 맛있게 마셔줘서 너무 기뻐. 너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결국 너가 나한테 돌려준 건 뭐야? 학생, 미안한데 자리 좀 비켜줄 수 있을까? 내가 몸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는데. 좀만 비켜줄 수 있어? 미안해, 내가 몸이 너무 불편해서. 여기 학생? 민폐인 건 아시죠? 임산이면 대중교통 쓰지 말고 자가용 타고 다니시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안 가지고 뭐 하는 거야? 1번 강윤서, 2번 옥민진. 강윤서 8점, 옥민진 8점. 쌤, 왜 얘랑 저랑 점수가 같아요? 아니, 몸이 불편해도 이거 시험인데 다르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기초생활수급비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다 같은 대학교 국민인데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받고 이게 뭐냐 진짜. 강윤서 8점, 옥민진 8점. 오, 잘하던데. 아, 진짜 잘하잖아. 저희 지금 음식 하나 있는데 같이 먹으러 가실래요? 아, 진짜요?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것이 바로 정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습관, 프리사이클링.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품의 생산 및 소비,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 사용에 따른 폐기물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경제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프리사이클링입니다. 프리사이클링이란 미리를 뜻하는 접두사 프리와 재활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링을 합친 합성어로 직역하면 사전 재활용이라는 의미인데요. 프리사이클링은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처럼 사용했던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구입할 때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이나 포장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장이 없는 대신 조금 더 저렴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프리사이클링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커피 전문점에서 텀블러 이용하기, 조금 더 나아가 장을 보러 갈 때 집에서 용기 가져가기, 개별 포장된 물건 구입을 자제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줄이는 일을 통해서 생산에서 발생되는 환경 파괴를 줄이고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생활에서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프리사이클링 다 함께 실천해요. 돼지고기 안 먹기 때문에 순대국 맛있고 좀 계속 먹고 싶어요. 인도네시아나 몽골로 여행을 갔을 때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워르슈타슈트라고 하는데 고레스? 워르슈타슈트 회를 왜 먹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혹시 회는 드십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한국 요리를 처음 해본 경험이 닭볶음탕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미추홀 하모니 진행을 맡은 오행자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온 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몽골에서 온 무흐다와라고 합니다. 미추홀 하모니는 지역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 또는 외국인과 선주민이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함께하는 프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순댓국. 아, 순댓국. 우리나라는 순대라는 자체도 없고 돼지고기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순댓국 맛있고 엄청 계속 먹고 싶어요. 한국 사람도 순댓국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죠? 네. 고향에 갈 때마다 오히려 순댓국 그립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갈 때 가 있다 보면은 한국의 순댓국이 네, 그립다. 엄청 먹고 싶어요. 이미 한국 사람입니다. 네. 우리 뭉크다와입니다. 저는 몽골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고기 음식은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뭐 갈비찜이나 뭐 갈비탕 뭐 그런 거. 그러면 혹시 갈비찜 직접 잘 하십니까? 돼지 등갈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갈비찜 해 먹기도 하고. 와, 예. 맛있겠다. 아니, 완전 갈비찜은 전통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들이 그 음식 해줄 때 갈비찜 해주면 맛있다고 먹나요? 네. 우리 아이들은 또 이제 몽골 음식을 조금 먹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더 많이 항상 먹는 거죠. 저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네. 먹어볼 수 있는 영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 신기했던 것,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음식 먹는다는 거 상상도 안 해봤는데 좀 신기한 거. 냉면. 면에다가 얼음을 넣는 자체가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국수처럼 그런 것만 먹은 거기 때문에 면하고 얼음? 같이 넣는 건 자체도 와, 이거 무슨 맛일까? 근데 먹을수록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고 이런 식으로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냉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원하게 냉면을 많이 먹죠. 뭉크다와도 냉면 드셔보셨나요? 그렇죠. 저는 몽골에서도 이게 얼음 음식이라는 거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색하고 처음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이제 맛있잖아요. 몽골에 가도 이제 한국 음식은 이제 그립고 먹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
이 한국 음식 중에 이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다 하는 게 있었을까요? 몽골에는 나라의 특징이고 문화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몽골에는 그 번데기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먹어보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집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좀 아직은 못 먹고 있어요. 아주 고소합니다. 고소하다고. 네, 들었어요. 맛있어요. 아마 나라마다 문화가 많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음식이긴 할 거예요. 네. 저는 족칼하고 홍어예요. 족칼이 아니고 족발? 아니요. 젓갈. 그 약간 음식. 젓갈. 네, 발음이 이상.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 네. 진짜 그것도 냄새 나잖아요, 사실은. 네.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입맛이 이게 진짜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왜 홍어를 싫어하느냐면은 첫 번째는 냄새. 베트남에 사기당했거든요. 맛있는 생선이라고 해서 하다가 먹었는데 코까지 막 올라오는 순간에 이런 화장실을 몇 번 갔다 갔어요. 인도네시아도 향신료를 많이 쓰지 않나요? 회를 먹잖아요. 우리는 회를 안 먹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싱싱한 걸로. 이게 우리는 약간 삶아서 회를 왜 먹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혹시 회는 드십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많이 젖어 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나 몽골과 우리나라 음식과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게 있다면? 날 음식은 네, 안 먹어요. 몽골에서. 몽골도 날 음식을 네, 안 먹는구나. 익혀서 먹은 건데 소고기 육회라는 것도 한국에서 이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처음 먹어보니까 이거 맛있네. 우리 안기님. 저는 매기? 매기? 예. 민물 생선. 네, 그 추어탕 만드는. 네네네. 그거는 미꾸라지. 미꾸라지하고 매기하고 미꾸라지랑 우리는 튀겨서 먹은 거예요. 탕식으로 이렇게 국물 있는 쪽으로 요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상해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아니 음식을 왜 반찬들이 냉장고에 넣고 이따가 또 꺼내서 먹는 건지 그런 자체도 우리나라는 거기는 냉장고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냉장고 있는데요. 재료들이 막 넣고 과일이나 야채나 그리고 그때 아침을 우리 해 먹고 그리고 점심도 또 다시 요리하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손이 무지 큽니다. 음식을 할 때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며칠씩 먹습니다. 몽골도 그러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해 먹나요? 그때 해 먹고 이렇게 냉장고에 반찬 그런 거는 안 들어서 이렇게 넣진 않아요. 그래서 또 먹으려면 또 만들고 그런 거예요. 하루에 3끼 밥을 계속 해 먹는다고 생각하면 몽골 사람들은 아침에는 이제 주식 빵 아니면 빵에 버터 뭐 그런 생크림 발라서 먹고 점심하고 저녁은 고기 음식을 해서 먹고 해 먹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침 뭐 먹어요? 아침에 만약에 고기, 그 점심 때는 그냥 라면 한 끼, 그 저녁 때는 또 만두 생선 종류 이런 식으로. 저는 밥을 며칠에 한 번씩 합니다. 인도네시아나 몽골의 음식과 우리 한국 음식이 참 비슷하다. 이런 음식은 거의 같은 맛이다라고 느꼈던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칼비탕. 칼비탕. 네. 똑같아요. 저희 남편은 먼저 발견했거든요. 그거는 이거 인도네시아랑 비슷하진 않나? 이런 식으로 제게도 인도네시아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갈비탕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인들을. 남편이 인도네시아 올 때 갈비탕을 가장 많이 먹었겠네요. 네. 몽골에는 칼국수가 똑같아요. 근데 칼국수가. 대신에 이제 바지락 한국에서 났지만 몽골에서는 양고기나 소고기를 넣어서 해 먹는 거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양고기 넣는 거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한국의 그 바지락 칼국수는 이제 바다의 향기가 나오면 그렇죠. 몽골에서는 단백, 고기. 겨울에는 그 추운 날씨가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기름 기름 네, 기름 지방 음식들이 많이.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몽골도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이죠. 그 중에 겨울이 더 겨울이 추워요. 예, 겨울이- 길고 9월 달부터는 이제 겨울이 9월부터 몇 월까지 추워요? 11월 달에 네. 한국에서는 김장김치를 하잖아요. 네. 이제 몽골에서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1년 동안 먹을 예, 음식을 이렇게 따뜻하게. 저장하고 옛날부터 이제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말려서 육포로 만들어서 상하지 않아요. 예.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인도네시아나 몽골로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음식을 먹으면 한국 음식과 비슷해서 좀 좋을 거예요 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볶음밥을 다지면 절 비슷하거든요. 나시고랭이라고 고기로 넣거나 아니면 생선으로 넣거나 그런 여러 가지 토핑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치 많은 그쵸. 근데 인도네시아는 케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케찹 여기 한국에는 토마토 케찹이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검은 콩 만드는 케찹이라고 있어요. 되게 달콤하고 만약에 인도네시아 놀러 가시면 그런 음식들 입이 많은 것 같아요. 뭉크다와님. 네, 몽골에서는 또 볶음밥은 있어요. 거기도 볶음밥도 볶음밥이 먹어요. 있어요? 고기 넣어서 이제 야채 또 넣고 이렇게 볶음밥 해서 먹긴 하는데 남편이 전 몽골 가서 이제 칼국수를 잘 먹더라고요. 다른 거. 예, 칼국수는 좀 입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몽골에 가도 칼국수 그리고 볶음밥도 볶음밥도 있다. 있고. 네.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몽골에 갔을 때 볶음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볶음밥 중에는 나시고랭이라고 합니다. 몽골에 가면 칼국수는 뭐라고? 네, 고르시타슐이라고 하는데 에? 고르시타슐 고레스 고르시타슐 한 글자씩 고릴 태슐 슛 고릴 태슛. 네, 고르시타슐이라는 이제 칼국수는 식당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요? 네, 볶음국수라고 있어요. 볶음국수는 국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식당에 많이 있어요. 그럼 볶음국수는 뭐라 그래요? 훨씬 쓴 것 같은데요. 졸왕. 졸왕. 네. 장기졸왕. 네, 졸왕. 졸왕. 네. 볶음국수는 네, 졸왕. 저는 칼국수는요, 발음이 어려워서 못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볶음국수, 졸왕을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요리를 처음 해본 기억이 있으시죠? 뿌듯한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악몽 같은 기억일 수도 있는데, 가족들의 반응이라든가, 느낌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닭볶음탕 첫 음식으로 닭볶음탕 맛이가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맛이 이거 외국인 맛이라기보다는 외계인의 맛이라고 하나. 제가 어떻게 만드냐면 양념도 만들었는데 하나는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어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냥 간장만 듬뿍 넣어가는 바람에 이게 닭찜인가 이게 닭볶음탕인가 싶은 거예요. 남편이 그냥 맛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맛없으면 맛없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또 앞으로 또 잘할 걸 아니에요. 또 만들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벌써부터 맛있다고 하면 뒤에서는 뱉어버리면 좀 더 그다음부터 안 해. 한국 남자들이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상처받을까봐 맛이 없어도 예전에 그랬어요. 새댁들이 와서 아내가 해주면 막 짜! 너무 싱거워 맛이 없는데도 아닌 척 맛있다 막 이러면서 다 먹었거든요. 사랑이 너무 배부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이. 지금은 혹시 잘 하십니까 이제? 계속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뭉크다. 네, 저는 이제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없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주는데 남편이 먹어가지고 바로 맛없다고. 이럴 때는 바로 바르는 게 표현이 바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맛없다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음식하기 싫었죠. 싫었어요.
이제 그쵸. 오랜- 맛이 없어도 네. 맛있다고 먹어줘야 아 내가 더 노력해서 뭐, 맛있게 네, 네, 해줘야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또 이제 맛없을까봐. 그렇지. 그런 말 초대할 때는 많이 음식을 못했어요. 둘째가 나오니까 음식에서 관심이 너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계속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면서 조금씩 자기만 편도 너무 맛있다고 어. 이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녁은 한 먹고 김치찌개도 아주 맛있대요 지금. 첫 기억은 아픕니다. 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몽골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다문화 강사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방송을 좀 조금씩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좀 이루고 싶었어요. 아, 다문화 강사로 네. 그리고 또 방송 1인 방송으로 네, 1인 방송. 꼭 그렇게 네.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네. 자, 우리 안기님. 저는 그냥 처음에는 통역사? 통역사. 네, 통역사를 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보험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로서 저도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통역사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겪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외국인 저는 열심히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어, 그 다음에 캄보디아어, 아랍어 이 3개 국어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한국어까지 하면 4개 국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까지 5개 국어네요. 이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통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멋진 통역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앙기님과 그리고 몽골의 뭉크다와님 오늘 음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가슴 뭉클하게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뭉크다와님은 다문화 강사로 또 방송인으로 또 우리 앙기님은 멋진 통역사로 꿈을 이루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꿈을 꼭 이루길 바라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선물 같은 팟캐스트 리본.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수봉도서관 34번째 리본을 풀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만나뵙는 이 기자님을 불러볼게요.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날은 더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한낮에는 에어컨 켜고 지내는데 그러다 보면 눈이 점점 뻑뻑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기자님은 안경을 끼셔서 바람이나 햇빛에 노출이 덜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안경이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시력이 엄청 안 좋은 데다 안구건조증에 눈에 이물질도 잘 들어가는 편이라서 사실 안경을 써서 불편한 게 훨씬 많아요. 아, 근데 기자님은 어쩌다 안경을 쓰시게 되셨어요? 가족 중에 혼자만 안경을 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졌어요. 그때 만화책에 빠져서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이불 속에 숨어서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셔서 시력이 나빠졌군요. 그런 것도 사서로서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좋게 보셔서 감사한데요. 선생님은 어린이실에서 근무하시니까 안경을 끼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많이 보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보다 안경 낀 어린 친구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눈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 눈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종 안과의사 눈운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팟캐스트 주제는 눈 건강이 되겠네요. 안과 의사가 알려주는 눈 운동, 뭔가 믿음이 가는 책 제목인데요. 기자님 책 내용을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전 세계에 100만 부 이상 판매된 글로벌 베스트셀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책의 표지에 꿈의 시력 1.1을 만드는 시력 회복의 열쇠, 눈운동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라식이나 라섹 등 수술이 요즘에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수술을 하면 1.2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이 쉽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수술이 가장 빠른 효과가 있겠지만 자연 치유적으로 시력이 좋아진다고 하면 더 좋겠죠? 돈도 안 들고.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과 의사가 알려주는 눈 운동. 이 책의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네, 이 책의 저자는 겔슈탈트 심리치료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마릴린 로자네스 베넷 박사예요. 20대부터 원시와 난시 그리고 약간의 사시 증세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불편을 느끼고 생활하셨던 베넷 박사는 친구의 권유로 미국 아이 트레이닝 협회에서 시력 회복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전혀 안경을 쓰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후 계속적으로 시력 훈련에 관한 공부를 하시면서 베넷 박사만의 시력 회복 훈련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본인이 체험하고 그리고 책을 썼다고 하니 절로 믿음이 가는데요. 그런데 저는 라섹 수술을 해서 시력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 시력 회복 운동법은 눈이 나쁜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송학쌤도 대부분의 업무를 모니터에 집중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구 노화 방지와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보다 나빠지는 상황도 미리 예방하고 더 건강해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저도 좋아진 눈이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해야겠어요. 그럼 기자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눈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놀라시면 안 돼요. 네. 먼저 평범한 백열등 앞에 앉아 편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아, 네네. 우리가 흔히 하는 목 돌리기가 기본 동작이 되는군요. 네, 이 동작만 마치시면 이제 눈 운동 전문가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눈 운동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네네. 그리고 기자님, 이 다음은요? 다음으로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한 번에 20초씩 가렸다가 열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여시고 20초, 또 다시 20초. 이렇게 한 3-4번 정도 반복하시는 거죠. 양쪽 눈을. 네. 기가 막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자가 소개하는 기술은 정말 이게 다예요. 그리고 하루에 7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컬러풀한 책을 손에 들고 눈앞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세요. 아, 그렇군요, 기자님. 이와 같은 눈 운동법으로는 눈이 좋아지는 원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안과 질환은 눈이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을 축소시키는 증세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로 인해 점점 멀리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잡지를 쫓는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눈의 기능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이 훈련이 계속돼서 광범위한 영역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 눈의 기능 영역이 넓어져야 시력이 좋아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사고나 감염, 심각한 질환에 의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면 실제로 안경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 기자님을 통해서 눈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이렇게 녹음이 끝나면 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의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눈 운동법도 준비해 왔어요. 아, 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성인은 신체적 특징이 달라서 또 발달 단계가 달라서 눈 운동법도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이가 태어나면 약 6주부터 눈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18개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사물을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저희 조카가 신생아였을 때 인사를 해보려고 눈도 맞춰보고 깍꿍을 시도해봤는데 3개월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눈 맞춤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점점 초점이 발달하는 시기에 머리 위에 밝고 환한 모비를 걸어두고 천천히 움직이게 해주면 아이의 눈의 초점 발달과 눈 움직임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출산 전에 흑백 초점책이나 다양한 컬러 모빌들을 사서 아이 방에 꾸며놓잖아요. 네. 근데 기자님, 중간중간 만약에 아이들이 눈을 깜빡이면 눈 건강에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이들에겐 눈을 감아도 광선이 눈꺼풀을 통과해서 빛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혹시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눈 운동법도 있을까요?
네, 손전등을 이용한 눈 운동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이후에 10와트 미만의 백열 전구가 끼워진 스탠드를 준비하시고 몸을 흔들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앞 1m 전방에 스탠드를 놓고 앞뒤로 천천히 몸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아이를 안으신 채로요. 이를 매일 반복하시면 전구의 밝기를 점점 밝히셔서 30와트까지 올리셔서 훈련하실 수 있으시고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 움직임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이 과정이 시력 회복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부모와의 정서 교류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요. 네, 그렇군요. 어린아이와 일반인까지 모두를 위한 눈이 건강해지는 운동법을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외에도 책에는 다양한 형태의 눈 운동과 생활 속에서 시력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림과 함께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직접 책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다양한 이야기를 읽어보실 수 있게 저희 수봉도서관 열린우리에 비치되어 있으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책을 읽고 눈이 필요한 현대의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시력이 좋아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팟캐스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네, 오늘도 그림과 함께 1분 건강 정보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저희 수봉도서관에 오시면 엘리베이터와 열린누리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건강 정보이고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오늘 1분 건강 정보입니다. 네.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고 싶은 저나 수많은 청취자들을 위한 운동에 대한 꿀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모두 해야 건강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아요. 그렇죠. 알기는 해도 실천이 참 쉽지 않아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높은 효과를 보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 배분은 무산소 운동을 50분 정도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운동할 때 탄수화물이 먼저 소모되고 후에 지방이 연소될 수 있도록 운동의 흐름을 맞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탄수화물을 모두 고갈시키고 지방이 빨리 소모될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효과가 더 빠르다는 거죠. 네. 듣고 보니 꼭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운동을 하면 몸에 젖산이 쌓이는데 이 젖산은 근육 발달을 막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요.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젖산이 산소와 결합해서 다시 운동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덜 피로한 상태로 계속 운동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네. 운동을 하면 칼로리를 소모해서 피곤하고 또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절하면 피로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중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을 잘 나누어 운동하셔서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는 특별한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들어선 변종 유흥업소들로 어두웠던 거리. 그 거리가 지금 환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재흥사거리 청년특화사업 여름동 사무소 1호점을 연 지원씨. 지원씨는 2017년 12월 구청 일자리창출위원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청년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요. 또래 청년들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나 칵테일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과 함께 벼룩시장 등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 청년 창업 특화 거리를 만든다는 취지가
이 거리 원래 재운사거리가 다 홍등가였어요. 다 방석집이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없애고 청년 창업자들을 들여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방석집이었는데 2년 동안 월세를 50% 지원해주고요. 그다음 이거 처음 만들어질 때 보증금 1,000만 원이랑 그리고 인테리어비 1,000만 원을 지원해요. 청년들의 땀방울이 모여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거리. 아름다운 꿈과 미소가 있는 그 거리로 지금 출발합니다. 미치올 청년 창업 1호점 옆 유흥업소.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청년 희망 스타트 지원 사업 4호점으로 선정된 혜림 씨가 5월 오픈을 앞두고 낡고 칙칙한 예전 가게 모습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데요. 어떤 상점이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아니 어떤 거 창업하세요? 저희는 이제 핑거푸드랑 음료 직접 제조해가지고 행사나 뭐 여기에서 교육하는 공간으로 이제 만드는 그쪽 창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두 분이서 작업을 하세요. 네.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옛날에 연구원으로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같이 동시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함께 꿈을 키워가는 듬직한 파트너로 재운사거리에 그녀들의 새로운 둥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5월. 오늘은 혜림 씨와 경영 씨의 꿈의 둥지 미추홀 청년 창업 4호점에 개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희망 스타트 4호점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시니어 어두웠던 옛거리가 청년들의 꿈이 자라는 희망의 거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대박나라! 하나, 둘, 셋! 2호삼은 어디야? 앞쪽 여기 끝에 앞쪽에 있네. 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 재운사거리가 옛날에는 불법 유흥업소가 많아서 주민들이 약간 기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밝은 분위기에 창업을 해주셔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 그리고 주민들이 오고 싶은 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며칠 뒤 모두의 희망을 안고 출발한 4호점.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종이 보니까 사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보니까 네. 빼곡히 적혀 있어요. 네. 이제 200인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살 거랑 또 이제 식자재 마트에서 살 거랑 나눠가지고 재료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보고 사야 돼요. 개소식 후 첫 주문을 받은 혜림 씨. 첫 주문이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재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나갑니다. 뭐 드릴까요? 청포도. 네, 청포도 5,000원이요. 앞에 게도 싱싱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요거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혜림 씨가 자주 들리게 될 재운사거리 인근. 오래된 재래시장에는 언제나 싱싱한 과일이며 야채들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잘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름 돼가지고 물가가 좀 시장 물가는 좀 싸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준비해온 돈 아껴가지고 샀어요. 그날 오후
식사 시간을 맞추려면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형적인 식사가 아닌 행사 컨셉에 맞춰 음식을 연출해야 하는 케이터링은 그 준비부터 남다릅니다. 되게 이뻐요 보니까. 네. 이렇게 따로 여기서 개발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제 언니가 저 배우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메뉴예요. 음식과 테이블 스타일이 행사 컨셉과 조화를 이뤄 행사 분위기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이게 뭐 하는 도구인데요? 여기 위에 이제 이쁘게 음식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 분들이랑 이제 40, 50대 남성분, 뭐 여성분에 따라서 이제 좋아하시는 음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음식에 맞게 이제 그릇 세팅도 달라지고요.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네요. 네, 이게 힘든 작업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담긴 음식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어 갑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함께 희망을 넓혀가는 청년의 거리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돈 입금될 때 돈 입금하시면서 이제 정말 이 돈 주고 처음에는 맡기는데 조금 도시락 할까 케이터링 할까 뭐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진짜 돈이 아깝지 않는단 말 들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림 씨와 경영 씨는 차츰 동네 어르신들과 공동 작업으로 도시락과 칵테일 등을 판매하는 일도 특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얀 밤을 밝히는 청년의 거리가 아름답습니다. 다음 날 행사 시작 전 테이블 가득 꿈의 진열을 막 시작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모습이 참 든든하고 진지해 보입니다. 인천 남구에 네. 첫 발을 들여서 네. 처음 하는 이 케이터링인데 네. 어떠세요? 남구 재훈 사거리가 저희한테는 좀 복덩이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이 남구에서 또 많이 의뢰를 또 해주시고 하니까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더 이제 남구뿐만 아니라 뭐 인천 전 지역에 이렇게 또 이쁜 케이터링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를 많이 알아주시고 저희도 더 성장해서 발전해서 더 이쁘고 맛있게 이렇게 행사를 차려드리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어요. 과거의 묵은 시간을 깨고 누구나 찾고 싶은 청년의 거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청춘들. 이들이 만들어가는 푸른 미래, 푸른 꿈을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청년과 시니어가 만들어가는 공간 많이 찾아주세요. 미추홀에 아침이 밝았다. 인천을 시작하고
우리의 개화기를 맞이했던 산업 발전을 이끌며 대한민국을 달리게 했던 힘. 우리와 함께하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름 미추홀. 미추홀은 옛 문헌인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인천의 최초 지명. 청년 비류가 백제의 도읍으로 삼은 물의 도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남아했던 왕자의 대의. 대양을 바라보며 더 큰 꿈을 꾸었던 기계와 도전의 역사. 인천의 태동지. 2000년 인천의 역사가 이곳 미추홀에서 열렸다. 나는 인천의 중심이었다. 인천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관청을 미추홀에 두었다. 인천 교육의 위상을 보여주는 역사 역시 나에게 있다. 그런데 50년 전 남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더 이상 남쪽에 존재하지 않으니 내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젠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이름을 되찾을 시간이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으며 인천에서 대한민국을 향하는 철길도 나에게서 뻗어나갔다. 그리고 나는 7, 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한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또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역사의 현장도 나에게 있다. 소통과 융화의 길, 미추홀에서 비롯된 길을 통해 시민들은 더 큰 세상과 교류했다. 성장과 확장의 시간들, 변화를 향해 도약하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청년 비류의 모습을 보았다. 나를 흐른 시간은 곧 인천의 역사이다. 인천의 정신적, 공간적 중심, 지난 50년의 현대사를 담을 더 큰 이름이 필요하다. 나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되찾은 이름. 대한민국 최초, 굴하지 않는 나의 도전 정신은 그 이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반갑다, 미추홀.